안녕하세요. 주식인사이트입니다. 코스피가 한 주 동안 약 4% 가까이 반등했는데요. 수익 나신 분들, 손실폭이 조금 줄어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현재 시장에 노출된 악재는 어느 정도 소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아직까지 증시가 시원하게 상방으로 갈 이슈 부재로 인해서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 확신이 안 서서 장이 많이 어려우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주식인사이트 영상과 저희 주식인사이트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자료들만 잘 봐도 투자하는 재미가 느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한 주 동안 중요한 이슈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확인해 볼 건데요. 첫 번째로 FOMC 의사록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해서 상승 마감했고, 바이든이 대중 관세 인하 검토 결과를 내겠다는 점, 그리고 유럽 경기 침체 우려 확대, 그 다음으로 EU 텍소노미의 원자력, 천연가스 활동 포함, 마지막으로 국내 기업들의 재고가 148조 원으로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요. 하나씩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FOMC 의사록 이슈인데요. 증권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연준의 이번 자이언트 스텝이 급작스러웠던 점을 토대로 100bp 인상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있고,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경제 침체 우려와 재고 증가로 인해서 큰 폭으로 하락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인플레는 둔화될 거고, 더 이상 급작스러운 경로 수정은 없다, 예정대로 갈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연준의 경로를 예측하기보다 연준의 목표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준은 물가 상승이 2% 구간 내에 오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으며, 경제 침체 가능성 혹은 침체가 이어져도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면 긴축 정책을 꾸준하게 이어간다고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는데, 시장에서는 최근 경제 지표가 둔화되자 연준의 긴축 강도가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에 의해 이번 주 동안 반등이 나왔는데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하기도 했고, 경제 침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연준의 긴축 강도도 완화를 기대해볼 수는 있지만, 기대감 형성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늘 정보에 관심을 갖고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하고, 다음 이슈로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 관세 인하 검토 결과를 곧 날린다고 하는데, 관세가 인하된다면 긴축적인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가 침체되는 부분을 소폭 상쇄시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11월에 미국은 중간선거가 있고 중국은 시진핑 연임 이슈가 있는데요. 두 국가 모두 경제 지표가 개선이 되어야지만 원하는 목표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관세 인하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대중 관세 인하 시 국내 증시 수혜가 예상이 되는 업종들과 기업들을 알아봐야 하는데요. 바닥 구간에서 해당 이슈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증시 상승 호재가 부족한 지금 개별 종목들의 호재는 상당히 부각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좋아요 10개가 나온다면 다음 영상 내용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 다음 유로존 경제 침체 우려가 확대되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피해도 있고, 이로 인해 긴축 통화 정책을 하게 됐는데, 높은 물가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된 데다 생산자 물가 부담으로 인해서 기업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또 금리가 오르자 기업들의 이자 비용 부담은 갈수록 커져만 가는데요. 국가마다 재정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적 합의가 어려워서 유로존 분열 가능성까지 언급이 됐고, 독일 주도로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해왔는데, 원자재 가격 문제로 독일이 30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유럽 경제의 기초 체력이 무너져 내려 유로달러가 큰 낙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부정적인 부분을 언급해드리면, 아직까지 각국 정부의 부채 문제가 언급되고 있지는 않으나 금리가 오를수록 정부가 부담하는 부채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정책 확대 여력이 부족해집니다. 여기에 기업들까지 자금 사정이 좋지 않게 되면 투자도 줄어들고 증시에는 더욱 좋지 않기도 하는데요. 그 다음으로 EU 텍소노미의 원전 및 천연가스가 포함된 이슈인데요. 해당 이슈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폭이 좋았고, 원전 관련주는 저희 어플리케이션에 정리된 자료가 있으니 찾아보시도록 하시고 투자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국내 기업들의 재고가 쌓여가고 있는데요. 제품 성장이 좋아서 대비하는 거로 해석할 수도 있기도 하지만, 긴축 통화 정책 여파로 소비 심리가 안 좋기도 하고, 실제로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강세 그리고 이자 비용 부담 증가로 인해서 구조 조정을 할 경우 소비 심리 위축에서 소비가 위축되게 되는데, 이러면 기업들의 제품이 팔리지가 않고 비용 구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경제가 좋지 않을 때에도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식지가 않는데요. 경제 방어주면 방어주, 성장주면 성장주, 다방면에서 많이 엮여있는 제약 바이오 업종 기업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덴티움 영상을 시청하시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증시 전망에 대해 알아볼 건데, 현재 코스피는 전저점을 소폭 하회한 이후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저점 대비해서 4% 반등이라 반등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박스권 구간을 등락하는 과정이라고 판단되네요. 진정한 추세 전환은 아무래도 2450포인트를 상회하는 순간이 10년이 넘도록 박스 구간을 횡보한 박스피를 다시 벗어날 것 같고, 앞서 말한 대로 요즘 시황이 정말 줏대가 없습니다. 경제 지표가 악화로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했다가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할지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힘겨워하실 거라 판단되고, 여러분들의 골치 아픈 고민들을 단번에 해결이 가능한데 변동성을 견디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고배당 포트폴리오가 제격인 것 같습니다. 시가 배당률이 높기 때문에 배당금이 들어올 때 소비 재원으로 써도 되고, 손실 보고 있는 종목들에 재투자할 수 있기도 하고, 또 시가 배당률이 높다는 것은 주가도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시장이 정상화 된다면 추후에 매매 차익까지 노릴 수가 있는데요. 다음 주 증시 무빙에 대해서 이어서 말하자면 다음 주도 박스권에서 등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이 13일에는 CPI 지수 발표가 있고 14일에는 어닝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박스 구간을 등락하다가 이후에 확실한 방향이 정해질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의 경우 잠정 실적이 규모상으로는 좋지만 성장성은 소폭 둔화되었는데요. 더불어서 미국 또한 어닝 첫 시즌부터 좋지 않은 실적들이 나온다면 시장 전반적으로 실적 우려감이 다시 재부각되면서 하락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증시 일정인데 많은 일정들이 있지만 굵직한 주요 이슈로는 월요일에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있고, 화요일에는 미국채 10년물 입찰, 그리고 미국 소기업 낙관 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정말 중요한데 미국 6월 CPI 발표가 있고, 국내에는 금통위가 있습니다. 14일부터는 본격적인 2분기 어닝 시즌이 열리고, 금요일에는 한국 6월 수출입 물가 지수,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들, 그 다음으로 옵션 만기일 정도가 있고, 현재 바닥인지 또 바닥 밑에 지하실인지, 이것도 아니면 상승 추세 전환점인지 어려우시죠? 여러분들의 고민 자신있게 해결해 드릴 수가 있고,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정보들 귀찮으시더라도 한번 날 잡고 쭉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 좋아요와 구독은 자료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